네, 어제 헌재 앞에서는 저렇게 양반된 모습이 보였는데 찬성 측 반대 측이 눈물을 똑같이 흘리긴 했지만 기쁨의 눈물과 슬픔, 분노의 눈물 이렇게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일단 집회가 예정돼 있어서 좀 충돌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태극기 집회에서는 사망자까지 속출을 하면서 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일단 어제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고 하는 이 촛불 세력에 난리를 갈아주게 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네, 너무나도 다른 모습 두 개를 보셨는데 지금 아까도 전해드렸다시피 어제 태극기 집회에서 4명의 사상이 있었는데 지금 벌써 3명이 숨을 숨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1명이 더 숨졌다 소식이 전해드렸는데 지금 상당히 좀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우려했던 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는데 결국 우려했던 사태까지 일어나게 됐는데요. 사실 태극기 집회 주최 측이건 촛불 집회 주최 측이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어떤 방식으로 승복하고 이 사태를 마무리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의지는 전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지금 또 태극기 집회 또 촛불 집회 또 열리지 않습니까? 촛불 집회는 물론 이제 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축하한다라는 취지의 촛불 집회인데 사실 저는 그런 집회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도 승복을 하고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결정은 어차피 되돌릴 수는 없어요. 헌법재판소 재판은 사실상 단심이고요. 이론상 재심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통진당 위원정당 해산심판 때도 재심 청구했지만 각하됐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서석구 변호사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지금 법조인이 저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또 지금 어쨌건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탄핵을 반대를 외쳤던 그런 정치인분들도 오히려 오늘 같은 날 마이크를 잡고 우리가 승복해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야 그게 진정한 정치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지금 상황을 봉합하고 미래로 나가야지 오늘도 역시 탄핵 결정을 뒤집는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혁명을 해야 된다, 무슨 내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 계속 멍드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법치의 첫 번째 기본은 승복입니다. 그러니까 승복에 대한 메시지,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도 아무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 하나가 굉장히 저 태극기 집회에 나온 분들에게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수습하는 거에 대해 좀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아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일로 사망자가 3명이나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의 집회가 있는데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광화문 내거리를 나와보면은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더라고요. 그 시위를 해야 되는 현실 자체는 안타깝지만 우리의 문화가 그만큼 성숙돼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그런 소위 스스로 이렇게 위로를 해보는 측면이 있는데요. 승자, 패자 그러는데 승자도 없는 것이고 네. 패자도 없는 것이고요. 잔치 분위기요? 이게 무슨 잔치 분위기입니까? 또 서석구 변호사 나라 망했다 그러는데요. 망하지 않았어요. 좀 담담하게 이걸 좀 받아들여야 되고요. 예. 물론 그동안에 시민들이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고 성숙한 문화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만 이제 촛불 시위도 그렇고요. 태극기 시위도 그렇고 그만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졌다라는 거는 결국은 시스템에 의해서 나라가 가동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그만두셔야 되고요. 시위들. 대통령께서 이제 오늘 내일로 나오셔서 마음 아프시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 의견서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갈라진 민심을 다시 봉합하고 아우르는데 대통령으로서 이제 전직 대통령이시지만 역할 하시겠다 그랬는데 저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숨졌던 한 명은 이제 그 경찰차를 탈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차벽을 들이받고 이런 과정에서 스피커가 떨어진 데 맞아서 숨진 것으로 이렇게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는데 일단 용의자는 검거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들은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그동안 다양한 좀 얘기를 꺼내면서 좀 섬뜩한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자기 스스로를 좀 해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과격한 행동을 보일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데 뭐 저런 식으로 죽창이 등장하면서 뭐 피해 항전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나는 뭐 살 만큼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말로만 그치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 행동을 할까봐 좀 오늘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어저께 가장 좀 우려된 사태가 물론 저런 또 이 사망하신 분들도 있지만 일단 취재 기자들에 대한 폭행이 어저께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카메라 네. 기자들과 방송 카메라를 든 기자들에 대한 그 린치, 진짜 뭐 거의 백색 테러와 다름없이 기자들만 바로 보이면 그냥 달려들어서 무차별 폭행을 하는 가운데 더 우려되는 건 기자도 아닌데 단지 지나는 청년이었다는 이유로 2명이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그 뭐가 우려되냐면 바로 오늘의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촛불 집회가 마무리 집회를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또 축제 분위기예요. 아까 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샴페인 터트릴 일인가에 대해서 통렬히 말씀하셨는데 그 분위기가 만약에 오늘 계속되고 2시에 태극기 집회가 어저께와 같이 젊은 사람들만 보면 폭행을 가하는 듯한 그런 어떤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아무리 그 양극단이지만 그러니까 폭력이 없는 그런 이 집회를 이어왔던 것이 오늘 드디어 마침내 깨지는 게 아니냐 큰 우려를 낳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촛불 집회는 사실은 남을 배려해야 됩니다. 도덕적 우위에 있다면 그 지금 20%의 마음을 헤아려서 축제 분위기를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보고요. 태극기 집회는 제발 이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보수적 가치는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법치 국가를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하는 행위는 법치 국가를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행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야만의 시대로 되돌아가느냐 이성의 시대를 회복하느냐의 갈림길이 오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와 관련해서 10초만 말씀을 드리면 집회는 끝내야 되지만 집회의 자유는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저 폭력 시위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폭력으로 점철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은 명확한 공권력을 행사할 의지와 그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대한민국 법치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요, 오히려 자기네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금 전직 박근혜 대통령께도 굉장히 누가 되는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어차피 이 상황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풀어야 되는, 결자 해지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그 헌재 결과에 대해서 그때는 본인이 주도는 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을 했었습니다. 그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확인했을 때는 고칠 줄 알아야 합니다. 계속 잘못을 반복해서 완전한 파탄으로 갈 것인가, 잘못을 인정하고 나라를 살리는 길로 갈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네, 2004년 당시에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결과를 떠나서 승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더 이상 이 사태가 커지기 전에 본인이 또 승복한다는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과정을 쭉 보면 본인에게 불리한 건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든 다 수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최초의 검찰 수사도 이거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니까 못 받아들이겠다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낸 거고, 네. 특검도 어찌 보면 뭐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얘기가 대리인단을 통해서 계속 나왔고요. 이번에는 헌재 결과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기각을 거의 확신하고 계셨으니까 저런 메시지를 그 최종 변론의 그 서면으로 제출한 건데, 그러니까 법치주의라는 건 유리하고 불리한 걸 떠나서, 본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걸 떠나서 법으로 결정이 난 거에 대해서 승복하는, 그게 이제 사실 법치주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했던 얘기도 있고, 그리고 통진당 해상 과정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최고 기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존중해야 되고 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취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본인에게 이제 가장 뼈아픈 결과가 딱 나오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건 네. 사실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법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신 건지 사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고요. 물론 지금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드실 거라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일반인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국민 통합할 수 있는 메시지 정도는 내고 가시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파면을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소속한 한나라당이 주도해가지고 그렇죠. 파면을 요청했는데 언제에서 그것이 기각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도 사실 승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화면에 나갔던 2007년 경선 때도 사실은 이 지지자들 박사모 지지자들은요 근 1년 동안 이 불복의 운동을 하면서 그 한나라당 앞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유명한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며칠이 걸리더라도 얼마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승복하도록 합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 대통령께서 주셔야 저런 사고가, 저런 불상사가 이제 잠잠해지고 네. 저분들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태극기 집회분들도. 네.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자 해지하실 분은 우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그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네. 네. 오늘 양측의 집회를 앞두고 더 이상 사태가 없도록 대통령께서 좀 유종의 미를 좀 걷었으면 하는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